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 건 좀 많이 외워 주셔야 된다는 거. 이제 명제는 아무래도 글 약간 수학보다는 이제 국어에 가까워서 여러분들이 문장을 잘 읽고 해석만 하시면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명제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명제가 어떤 건지부터 약간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명제 이제 우리가 집합에서 우리가 참거짓 집합에서도 이제 우리가 집합이라 하면은 그 원소를 명확하게 나눌 수 있는 걸 집합이라고 했었는데, 명제도 마찬가지로 우리 참이랑 거짓을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밑에 보이시면은 사람은 동물이다. 이거는 참거짓이 명확하죠. 참이기 때문에 얘는 명제라고 할 수 있다. 뭐 어렵지 않으시죠? 얘는 이제 명제가 되는 건데, 만약에 우리 x 더하기 1은 4라는 식을 한번 볼게요. 얘는 그러면은 참거짓이 명확한가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x에 만약에 3이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3 더하기 1은 4니까 참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x가 4가 들어가면요, 4 더하기 1은 4가 아니니까 거짓이 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것처럼 x 미지수가 나왔을 때 얘는 값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죠. 얘는 이제 우리가 명제라고 부르지 않고 이거는 우리가 조건이라고 해서 우리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참이나 거짓이 바뀔 때 얘를 우리가 명제를 하지 않고 조건이라고 한다 라는 거 그냥 기본적으로 상식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이 아래 문장 한번 볼게요. 얘는 지금 미지수 x가 있어요. 얘는 그러면은 미지수 x가 있으니까 조건이에요. 지금 보시면 x 더하기 3은 x 더하기 6보다 크다. 얘는 x에 뭐가 들어와도 무조건 거짓이죠. x에 뭐가 들어와도 거짓이니까 얘는 명제예요. 근데 이제 거짓인 명제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될까요? 되시죠? 자, 마지막으로 x가 1일 때 x 더하기 1은 10이다. 얘는 지금 x가 나와 있는데 x가 1이라고 명확히 주어져 있잖아요. 얘는 거짓이겠죠. 거짓인 명제일 것이다. 똑같이 생각하실 수 있고, 우리가 이것처럼 이 마지막 문장에서 x가 1일 때 x 더하기 1은 10이다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우리 그러면은 얘 따로 보시면 얘는 명제가 아니고 얘는 명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조건,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참거짓이 변하는 조건 두 개를 이어 붙이면은 우리가 새로운 명제가 될 수 있다. x가 1일 때 x 더하기 1은 10이다. 이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명제는 잘 안 나오거든요. 우리가 배울 때 P명 Q이다 라는 식으로 이것처럼 하나는 미지수로 이루어진 식, 그리고 또 하나도 미지수로 이루어진 식, 이 두 개를 이어 붙여서 우리가 하나의 명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P도 X에 관련된 식이고 Q도 X에 관련된 식이 된다는 거죠. 조건 두 개를 이어 붙여서 우리가 명제라고 하고, 앞에 있는 조건을 우리가 가정, 그리고 뒤에 있는 명제를 결론이라고 하는데, 이것까지는 뭐 크게 외우시지 않으셔도 상관없다. 어쨌든 조건 두 개를 이어 붙여서 우리가 명제라고 한다 라는 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기호로는 우리가 P명 Q이다를 P 화살표 Q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명제의 개념이에요. 뭐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얘를 이제 응용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실 건데, 뭐 어렵지 않아요. 지금 보시면 문제 1번부터 7번까지 다 그냥 명제에 관련된 문제인데, 그냥 1번 뭐 살짝 보고만 넘어갈게요. 우리가 명제라는 건 어쨌든 참거짓을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다고 했는데, 1번 보시면은 그냥 뭐 학교 1, 2번 문제 단골 문제인데 명제가 아닌 걸 고르래요, 여러분들. 그럼 1번부터 볼게요. x제곱은 4. 얘 명제예요? 아니죠. x가 2일 땐 참인데 뭐 1일 때는 거짓이 되잖아요. 이거 참 이제 x의 값에 변화하니까 얘는 명제가 아닐 것이다. 1번 찍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다. 어렵지 않게 이해되시죠? 명제가 그래서 이제 이런 기본적인 문제 말고 바로 다음 쪽으로 넘어갈게요. 6-2 보시면은 뭐 이 정도는 여러분들 충분히 푸실 수 있을 것 같고, 이 P명 Q이다 라는 명제를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을 하시면서 문제를 푸실 텐데, 이런 명제에서 우리가 P명 Q이다 해서 P나 Q를 따로따로 보셨을 때 이 P라는 조건 자체를 부정하는 게 있어요. 부정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X는
1이라는 조건이 있다고 해볼게요. 얘를 부정했다는 거는 얘 그냥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1, x는 1이었으니까 얘의 부정은 x는 1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영어에서 not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p의 부정을 not p 해서 기호로는 물결 p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결 p라고 작성이 되어 있는 이 식은 p의 부정, p의 반대를 의미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면 우리 그냥 단순하게 이제 1번부터 7번까지 어떻게 부정을 할 수 있나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p의 부정을 한번 했어요. 얘를 다시 부정하시면 당연히 그냥 p 되겠죠. 집합에서 이제 여집합 2번 하면 다시 원래 집합 됐던 것처럼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 a는 b다 이거의 부정은 a는 b가 아니다가 되겠죠.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a가 b보다 작다의 부정은 a는 b보다 크거나 같다. 정반대로 하시면 된다는 거죠. 똑같이 a는 b보다 작거나 같다는 a는 b보다 크다가 되겠죠. 이건 이제 뭐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납득하실 수 있을 텐데, 이 또는이랑 모드는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게, 우리가 a 또는 b라는 거에 부정이 있으면은 또는은 무조건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고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주셔야 된다. a 또는 b라는 것의 부정은 우리 a이면서 b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암기해 주셔야 되고, 모든도 여러분들 모든 x에 대해서 라는 식이 나오면은 얘의 부정은 우리가 어떤이라고 해석이 되거든요. 어떤 해석, 어떤 x에 대해서 라는 식으로 해석이 될 텐데, 이 어떤이 어떤 의미냐면 우리 적어도 하나는 이랑 비슷한 의미다. 모든 x에 대해서, 그러니까 x가 어떤 x가 들어와도 만족해야 되는데 이거의 부정은 어떤 x, 즉 x 중에 아무거나 한 개만이라도 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부정을 해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이 어떤으로 부정이 되고 또는이 그리고로 부정이 된다라는 것만 암기를 해주시면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석하실 수 있으실 것이다. 그럼 볼게요. 5번 빼먹었는데 합집합의 부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A 합집합 B의 부정을 한번 해본다고 생각해볼게요. 우리가 부정이면은 약간 not이라고 했고, 그럼 우리 집합에서는 어떤 느낌일까요? 예. 우리 집합에서 바깥쪽 의미했던 게 여집합 맞나요? 그래서 우리 집합에서는 부정이 여집합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얘를 통째로 여집합하는 거고, 우리 이 식 보면은 뭐 쓸 수 있어요? 통째로 여집합이 붙어 있으니까 드모르간 법칙 쓰실 수 있다. 맞나요? 드모르간 법칙 써주시면 A의 여집합이랑 B의 여집합 그리고 합집합이 교집합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합집합을 부정하면은 교집합이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된다. 크게 많이 나오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부정할 때 정반대, 그리고 집합에선 여집합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된다. 뭐 크게 어렵지 않으시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부정을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어떤 문장의 명제가 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모든 x에 대해 x제곱 더하기 1은 0보다 크다, 이런 명제가 있었다고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 명제를 부정하라고 하면은 이 문장 통째로 싹 다 부정을 하셔야 되거든요. 뭐 하나만 부정하는 게 아니라 모든 부정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일일이 부정을 하셔야 돼요. 뭔 소리냐면, 우리 얘를 부정한다고 하면은 일단 모든이 있으니까 얘를 어떤으로 부정하셔야겠죠. 그리고 뭐 x에 대해서 x제곱 더하기 1은 0보다 크다 라고 나와 있었으니까 얘까지도 여러분들이 부정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x제곱 더하기 1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장 통째로 있어서 부정할 수 있는 요소들을 싹 다 부정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뭐 어렵지 않게
납득하실 수 있으실까요? 그래서 여기도 뭐 금방금방 넘어갈 수 있어요. 8번 보시면은 얘 그냥 한번 부정해볼까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절대값 x가 0보다 크대요. 그럼 얘 부정하라고 했으니까 맨 처음에 모든 부정하셔야겠죠. 맞나요? 어떤으로 부정하셔야 되는 거고, 또 어떤 실수 x 이제 부정을 했을 때 얘 어떤 실수 되고,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절대값 x가 0보다 크다 라고 되어 있었으니까 얘를 우리가 반대로 작거나 같다로 바꿔주시면 부정이 끝난다는 거죠.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3번에 답이 있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으시겠죠. 쉬운 데는 좀 금방금방 넘어갈게요. 바로 케이스 6-3으로 넘어가시면은 우리가 이제 명제에 있어서 P면 Q다 라는 명제를 많이 쓴다고 했는데, 그런 명제가 있었을 때 만약에 이 P면 Q이다 라는 명제가 만약에 참이라면 우리가 기호를 다르게 쓸 수도 있어요. 어떤 식으로 쓰냐면 똑같이 화살표로 가는데 얘는 짝대기 2개 그어진 화살표, 이렇게 화살표가 그어져 있으면은 우리 이 명제 P면 Q이다 라는 명제가 참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거짓인 거는 우리가 어렵지 않게 눈에 딱 보이는데 똑같이 P면 Q이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짝대기 하나 그어져 있는 거, 얘는 누가 봐도 거짓처럼 생겼죠? 이렇게 생겨 있으면은 우리 이 명제가 거짓이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냥 참은 이렇게 기호로 써주신다 라는 것만 알아두면 되는데, 우리가 명제에서 집합이랑 엮여 있는 게, 명제에서 우리가 진리집합이라는 게 있어요. 진리집합인 게 뭐냐면은 만약에 어떤 조건에서 x는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었다고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들 이 조건 P를 만족하는 x는 1, 2, 3, 4, 5 이런 식으로 가는 거 맞나요? 이거를 모두 원소로 갖는 집합에서 1, 2, 3, 4, 5, 6, 7, 8 이거를 다 원소로 갖는 집합을 우리가 진리집합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원소로 가진 게 진리집합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또 Q라는 조건은 X는 10의 약수다 라고 하면은 얘의 진리집합은 이걸 만족하는 모든 X를 말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뭐가 있어요? 1, 2, 5, 10 맞나요? 얘의 진리집합은 우리가 1, 2, 5, 10 이렇게 작성하실 수 있다. 이때 진리집합은 우리가 이 조건들을 대문자한 형태 Q 또는 대문자 P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진리집합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될까요? 여기까지 되시죠? 그럼 우리가 이제 진리집합이랑 명제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P면 Q이다 라는 명제가 참이라고 했어요. P의 진리집합을 라지 P라고 하고 Q의 진리집합을 라지 Q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P이면 Q이다가 참이려면은 이 P를 만족하는 모든 X들이 지금 대문자 P에 들어있는 거죠. 얘가 P면 Q이다 라는 게 만족하려면 이 P 안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Q도 포함되어 있어야 될 거예요. Q 안에도 포함되어 있어야 P면 Q이다 라는 명제가 참이 되겠죠. 되세요? 그러면 이 Q라는 진리집합은 어디 있어야 될까요? 여기 있는 모든 원소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Q가 이런 식으로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 이해되시나요? 여기 있는 원소들을 얘가 포함시킬 수가 없으니까 P면 Q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 있는 원소는 P면 Q가 아니잖아요. 우리 P면 Q이다 라는 명제가 참이 되려면은 Q가 이 모든 원소들을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진리집합이 그려질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될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이 둘의 진리집합 간의 포함관계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다. 어떻게? 지금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니까 Q가 P를 포함하고 있겠구나. 우리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진리집합 간에는 이런 관계가 되는구나. 그러면 또 반대로 만약에 진리집합 간의 관계가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죠. 되세요? 그러면 뭐 P토는 Q, P 그리고 Q는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마지막에 세 번째 거 not P만 볼게요. 그럼 얘 진리집합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것 같아요? 우리 P의 진리집합이 large P예요. 근데 not P니까 P의 부정이잖아요. 그러면 얘의 진리집합은 P의 바깥쪽에 있는 것들일 바깥쪽에 있는 것들일 거란 말이에요. 맞나요? P가 이렇게 있었을 때 not P라는 걸 만족하는 모든 원소들은 다 P 바깥쪽에 있을 것이다. 즉 P의 여집합이 될 것이다. 될까요? 우리 not P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이겠구나 라는 것까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으시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 진리집합과 명제 간의 관계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는 뒤에 나오는 모든 문제들을 풀 때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이게 참이라면은 우리 진리집합 간의 포함관계는 이렇게 되는구나 알고 계셔야 돼요. 한 문제 풀어볼게요. 그럼 12번 한번 풀어보세요. 뭐 금방 푸실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학교 시험에서 12번 문제긴 한데 충분히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다. not P의 진리집합의 원소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not P. 그럼 여러분들이 또 not P가 뭔지부터 아셔야 된다는 거죠. P가 X가 4보다 크거나 같다 했으니까 not P는 X가 4보다 작다겠죠. 이거일 거란 말이에요. 얘의 진리집합, 그러니까 얘를 만족하는 모든 X들에 다 적으시면 된다는 거죠. 뭐 있어요?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1, 2, 3. 얘의 진리집합의 원소의 개수 3개. 끝이에요. 되시나요?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진리집합 이런 식으로 알아볼 수 있다라는 거고, 또 몇 개 좀 풀어볼게요. 20번은 뭐 제가 한번 해볼까요? 20번은 이제 이렇게 글로 나와 있고 얘 참인 명제를 찾으라고 했는데 지금 보시면 이 식들이 다 x가 뭐식이면은 x는 뭐식이다. 즉 조건 두 개가 이어 붙어진 P이면 Q이다 라는 명제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앞에 1번부터 보시면은 x제곱은 9이면이래요. x가 뭐라는 거예요? 3이거나 마3이겠죠. x가 사실상 3이거나 마3이면은 얘를 만족하냐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얘 이거 지금 무슨 식인지 보이시죠? 얘 지금 완전제곱식 x-3의 제곱은 0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식이 다르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보세요. x가 3 또는 마3이면 얘가 0이에요? 3이면 0이겠죠? 근데 여러분 마3이면 어쩔 거예요? 맞나요? 마3일 때는 얘를 만족할 수가 없다. 얘를 만약에 진리집합 간의 포함관계로 보신다 라고 하면은 얘를 P라 하고 얘를 만약에 Q라고 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P라는 조건의 진리집합은
지금 뭐라는 거예요? 3이랑 마이너스 3인 거죠. Q라는 조건의 진리집합은 사실상 3인 거죠. 우리가 이 둘의 진리집합 관계를 보더라도 저걸 참이라고 하려면은 P가 Q에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참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P가 3, 마3이고 Q가 3이니까 포함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명제가 거짓일 것이다. 이렇게 진리집합 간의 관계로 안 보셔도 우리가 이 식에서 충분히 A가 3이나 마3이면은 x-3의 제곱인 0이다 라는 식을 통해서도 우리가 마3일 때는 안 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잖아요. 이때 우리가 발레라고 해서 이 명제가 거짓이 되는 거를 보여주는, 지금 여기서는 마3이 이 명제에서 거짓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x인 거죠. 얘를 우리가 발레라고 해요. 이건 나중에 배우겠지만 여러분들이 미리 알아두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발레라는 건 이 명제가 거짓인 것을 보여주는 원소나 마찬가지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2번부터 5번까지 쭉 풀어주시면 되고, 그럼 2번 볼게요. 2번 x제곱 마이너스 3x가 0이래요. 그럼 x가 뭐란 소리예요? 0이거나 3이다. 여러분들 얘 인수분해 할 수 있으니까 x가 0, 3이면은 2x 마이너스 1은 5다. 그럼 얘 정리하시면 x는 3이다 라는 소리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럼 이 명제는 참이에요? 0일 때 참이 안 된다는 거죠. 이때는 뭐 발레가 0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 3번 x가 마이너스 1에서 3 사이이면 마이너스 2에서 5 사이이다. 이렇게 x가 범위로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범위로 나오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눈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 만약에 확인이 어려우시다면은 여러분들이 수직선을 그려서 x가 마이너스 1에서 3 사이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1에서 3 사이, 여기 안에 있는 x라면은 마이너스 2에서 5 사이이다 라는 걸 봤을 때 마이너스 2 여기 있고 5 여기 있으니까 우리 마이너스 1에서 3 사이면은 마이너스 2에서 5 사이구나. 맞아요? 틀려요? 맞겠죠? 되시나요? 우리가 이렇게 수직선 그려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근데 뭐 이 정도 숫자로만 나와 있으면 여러분들이 눈으로도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다는 거죠. 되세요? 그럼 쭉 볼게요. 4, 5번도 왜 안 되는지를 확인해 보시면은 4번 x가 소수이면은 x는 홀수래요. 어떤 것 때문에 안 될까요? 2. 우리 2도 소수인데 2는 짝수잖아요. 우리 2 때문에 안 되겠구나. 5번은 x가 3의 배수이면 x는 6의 배수이다. 3만 생각하셔도 3은 3의 배수인데 6의 배수가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발레를 찾아내서 우리의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괜찮나요? 너무 쉬워서 그런가?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하면 되는 거고, 우리가 진리집합 간의 관계로도 여러분들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29번 한번 볼게요. 얘는 지금 29번 진리집합 간의 관계를 알려주고 어떤 명제가 참인지를 확인하라고 했거든요. 한번 풀어볼까요?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저 PQR이라는 진리집합이 나와 있고 지금 이런 식을 만족한대요. 뭐 P 차집합 R 합집합, 뭐 Q 교집합 R이 공집합이 된다. 여러분 보시면은 합집합이 공집합이 됐대요. 둘이 합치는 건데 공집합이 됐대요. 그럼 얘 뭐겠어요? 공집합. 얘 뭐겠어요? 공집합. 우리가 두 개를 합쳤는데 공집합이 나오려면은 얘네 둘이 각각
공집합일 수밖에 없다. 될까요? 자, 그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P 차집합 R. P 차집합 R이 얘가 공집합이라는 얘기는 우리 P가 이런 식으로 있었을 때 R이 어떻게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얘를 다 지워야 되는 거잖아요. R이 얘 바깥쪽으로 이렇게 그려져야 공집합이 되겠죠. 맞나요? 우리가 이 식을 통해서 P랑 R의 포함관계를 확인하실 수 있다. 자, 얘는 Q랑 R이랑 교집합이 공집합이래요. 겹치는 게 없다는 거니까 R이 여기 있으면 Q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네요. 맞을까요? 우리가 이것 통해서 진리집합 간의 포함관계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식을 통해서. 집합이니까 전체 집합이 있겠고 이런 식으로 진리집합이 그려져 있고 우리가 이걸 통해서 기억부터 리을까지 맞는지를 확인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럼 볼게요. 기억이 맞으려면은 우리가 지금 진리집합 간의 관계를 알고 있잖아요. 얘네를 진리집합 간의 관계로 보셔야겠죠. P면 R이다 만약에 참이 되려면은 이 P랑 대문자 R 둘의 진리집합이 얘 R이 P를 포함하고 있어야 참이겠죠. 여러분들 이거인지를 이 그림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된다는 거죠. R이 P를 포함하고 있어요? 포함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이 맞을 것이다. 그럼 니은도 볼게요. 우리 P이면 not Q이다가 참이려면은 P의 진리집합 대문자 P일 것이고 not Q의 진리집합은 Q의 여집합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게 포함관계인지를 확인하시면 된다. 그럼 보세요. Q의 여집합 Q의 바깥쪽이거든요. Q의 바깥쪽이니까 Q의 바깥쪽이 P를 포함하고 있어요, 없어요? Q의 바깥쪽이면 여기 밖에 싹 다잖아요. P 포함하고 있죠. 맞아요? 그럼 얘가 맞는 거죠. 니은도 맞다. 자, 디귿 리을 빠르게 할게요. Q이면 P이다가 참이려면 둘의 진리집합 Q랑 P가 이런 식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되죠. Q, P 둘이 애초에 포함관계가 아니죠? 아니다. 틀린 거죠. 리을 R이면 Q이다가 참이려면 둘의 진리집합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얘가 참인지 보시면은 R 여기 있고 Q 여기 있으니까 포함이 안 된다. 기억 니은. 되세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진리집합 간의 포함관계를 확인할 수 있으셔야 된다. 이것 통해서 어떤 명제가 참인지도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또 비슷하게 한 문제만 더 풀어볼게요. 35번 한번 볼게요. 볼게요. 여러분들 얘도 진리집합 간의 관계 알려줬고 이 중에서 참이 되는 명제를 찾으래요. 그러면 이제 두 개 해석하시면 되는데 P 교집합 Q가 Q라고 했으니까 얘부터 먼저 해석하시면은 P가 이런 식으로 있었을 때 Q가 얘를 감싸고 있어야 돼? 아니면 안에 있어야 돼요? 안에 있어야 된다. 맞나요? 교집합이 Q가 되려면은 Q가 이런 식으로 있어야 될 것이다 라는 거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두 번째 식 P의 여집합이랑 R이랑 합집합을 했더니 U 전체 집합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볼게요. P의 여집합이면 이 P 바깥쪽 여기 말하는 건데 얘랑 R이랑 합쳤더니 전체 집합이 됐다는 거는 R이 사실상 여기를 채우고 있어야 된다. 맞나요? 그래야 합쳤을 때 전체 집합이 나올 거니까 R이 우리가 P를 감싸고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둘이 합쳤을 때 전체 집합이 나오겠구나. 되세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PQR이 이런 관계로 되어 있으니까 이 진리집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참인 명제까지 찾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P이면 Q이다가 참이려면 P랑 Q가 이런 식의 포함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맞아요? 어때요 지금? Q가 제일 안쪽이니까 틀린 거죠. 2번, Q이면 R이다가 참이 되려면 둘의 진리집합 간의 관계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R이 Q를 포함하고 있잖아요. 2번이 답이 되겠네요. 되세요? 여러분들이 이 집합들의 표현을 통해서 진리집합 간의 포함 관계를 그리셔서 얘를 명제로까지 나타내실 수 있으셔야 된다. 이해하시고 넘어가셔야 돼요. 될까요? 뭐 다 비스무리한 문제라서 이 정도 풀었으면은 하나 더 풀까요? 넘어갈게요. 이렇게 비슷하게 이제 집합 간의 포함관계 말고도 우리가 수직선상으로도 표현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걔가 이제 케이스 6-4 해가지고 40페이지에 있는데 얘도 여러분들이 그냥 똑같이 포함관계만 잘 판단하시면 된다. 어떤 식으로 포함관계를 확인하냐? 42번 한번 볼게요. 지금 P가 마이너스 1에서 2 사이고 Q는 X는 A보다 크다 라는 명제인데 P면 not Q다. 얘가 참이 돼야 된대요. 그러면 얘가 참이 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이 둘의 진리집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P는 대문자 P일 것이고 not Q는 Q의 여집합 되겠죠. 이 둘이 이런 식으로 포함돼야지 참이 될 것이다. 맞나요? 그럼 우리가 P랑 not Q를 알아야 되니까 not Q도 여러분들이 구하셔야겠죠? not Q 몇이에요? not Q는 뭐예요 그러면? X는 A보다 작거나 같다겠죠? 우리가 얘를 포함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 이 not Q라는 이 X는 A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이 식이 얘를 포함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참이 될 거란 말이에요. 되세요? 얘가 참이 되려면 얘가 얘를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 P는 그릴 수 있잖아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이렇게 수직선상으로 그릴 수 있는 건데 얘가 포함하면 참이 된다는 거죠. 그럼 얘를 포함하려면 A가 어디 있어야겠어요? 당연히 2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A가 그려져야 얘를 포함하겠구나. 그럼 생각해보세요. A가 2보다 크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역시 등호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를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죠. 등호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기 딱 이 위에 A가 올라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얘를 포함하는데 전혀 상관이 없죠. 여기 지금 안에 있는 이 식이 뚫려 있고 얘는 지금 등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올라타도 상관없다. 즉 등호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A는 2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니까 정수 A의 최소값은 2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수직선상으로 나왔을 때도 여러분들이 포함을 시키는지 안 시키는지를 확인해서 참인지 거짓인지를 보여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수직선상으로 나와 있을 때도 포함을 해야 이 명제가 참이 된다라는 거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뭐 다 비슷한 문제라서 넘어갈게요. 하나 더 풀까요? 네. 무서워라. 다음 케이스 볼게요. 케이스 6-5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모든 그리고 어떤 아까 둘이 이제 반대되는 부정의 관계라고 했었는데 이 단어들이 들어간 명제에서는 우리가 참이랑 거짓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판단해 볼게요. 만약에 모든 x에 대해서
실수라고 할게요.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은 0보다 크다 라는 명제가 있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우리 이 명제가 참이 되려면은 모든 실수라고 했으니까 x에 뭐가 들어와도 얘를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참이 되겠죠? 모든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러면은 한 개라도 안 되면은 이 명제는 거짓이겠죠? 그럼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이 문장에서 우리 안 되는 x 있을까요? 있죠? 0. 0 들어가면 x제곱은 0이 되잖아요. 즉 우리는 얘는 0이라는 것에 대해서 안 되니까 이 명제는 참이겠어요? 거짓이겠어요? 거짓이 되겠죠? 왜? 안 되는 게 한 개라도 있으니까. 모든이 들어가 있을 때는 반드시 다 돼야 된다. 되시죠? 자, 그러면 아까 얘랑 모든이랑 반대되는 게 어떤이라고 했는데 똑같은 문장에서 만약에 어떤 실수 x에 대해 x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해볼게요. 우리가 어떤 실수라는 거는 아까 적어도 하나랑 비슷하다고 했고, 즉 이 명제가 참이 되려면은 x 중에 아무거나 딱 한 개만 얘를 만족하더라도 이 명제는 참이 될 것이다. 그럼 여러분 생각하세요. 얘를 만족하는 x가 0 하나 있죠? 한 개 있으니까 이 명제는 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문장에서 만약에 어떤 실수 x에 대해 x제곱은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얘는 한 개도 만족하는 게 없죠. 그럼 이 명제는 거짓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이 들어있을 때는 한 개라도 만족하면 참이고 한 개도 못 만족했을 때 거짓이 될 것이다. 되세요? 그러면 우리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는 다 만족해야 참이고 한 개라도 안 만족하면 거짓. 어떤에서는 한 개라도 만족하면 참이고 아무것도 못 만족해야 거짓이라고 했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모든 x에 대해서 이 조건 p가 참이라고 하면은 우리 이 조건 p의 진리집합인 라지 p는 뭐가 돼야 될까요? 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얘가 참이려면은 그러니까 모든 x가 다 들어와도 이 조건이 만족한다는 거죠. 그럼 얘는 이 조건의 진리집합은 p에서 전체에서 p라는 조건의 진리집합 p가 이런 식으로 있었을 때 모든 x에 대해서 얘가 참이려면은 이 바깥에 있는 원소들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안 돼야 모든 x에 대해서 참일 거니까. 그러면 여기 바깥에 원소가 아예 없다는 거는 사실상 p가 전체 집합이랑 똑같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모든 x에 대해서 참이려면 전체 진리집합이 전체 집합이 되겠구나. 그럼 똑같이 만약에 어떤 x에 대해서 얘가 참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한 개만 만족하면 된다는 거죠. 그럼 저 p가 이따만큼 이렇게 작게 있어도 여기 안에 원소가 한 개라도 있으면 얘가 참이라는 거예요. 그럼 얘가 참이 되려면 그냥 사실상 p가 이렇게 작게라도 한 개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뭐만 아니면 되겠어요? 아무것도 없지만 않으면 되겠죠. 공집합만 아니면 무조건 참일 것이다. 그럼 이것마저도 없는 거면 거짓인 거니까 거짓일 때는 p가 공집합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되세요? 우리가 여기서 많이 나오는 문제 여러분들이 그냥 문제 생으로 나왔을 때는 만약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a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명제가 있었다고 해볼게요. 얘가 만약에 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 지금 2차 부등식인데 얘 그래프 그리실 수 있죠? 개형 아시죠? 이렇게 생겨먹은 그래프
어떤 x가 모든 x,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x가 들어와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럼 x축이 어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맞아요? 접할 때 돼요, 안 돼요?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접할 때도 되죠? 어떤 x를,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x를 넣어봐도 다 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즉,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 우리가 x축보다 위에 있거나 접할 때, 즉, 뭐 쓰시면 돼요, 여러분들? 판별식. 기억나세요? 2차 부등식에서 여러분들 판별식 확인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겨먹은 거면은 작거나 같다는 거죠. 되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2차 부등식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가 될 것이고, 어떤 있을 때도 비슷한 유형으로 풀어주시면 되는 거라서 문제를 보면서 여러분들 한번 판단을 해봅시다. 40번 같이 볼게요. 참인명제 찾으래요. 참인명제. 기억부터 봅시다. 참이에요? 아니죠. 여러분들 뭐 있어요? 안 되는 거. 0. 0 있잖아요. 0. 우리 0일 때는 x제곱이 0보다 크지 않을 것이다. 즉 0 때문에 이 명제는 거짓일 것이다. 될까요? 자, 니은 볼게요.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얘를 만족하래요. 그럼 여러분들 얘 만족하는 거 보이려면 일단 한쪽으로 넘기셔야겠죠. 넘겨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얘 보시면 지금 얘 뭐예요? 제곱식이잖아요. 우리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얘를 만족하는 거, 만족하는 한 개라도 있으면 된다는 거죠. 뭐 있어요? 1. 1은 이걸 만족하니까 이 명제는 참이 된다는 거죠. 하나라도 만족하는 게 있으니까. 마지막 디귿. 얘 이제 부정하셔야 돼요. 명제 어떤 마름모는 정사각형이다. 이거에 부정을 하라고 했으니까 부정할게요. 처음부터 쭉 부정할 수 있는 거 다 부정하시면 된다고 했고, 어떤 나왔죠? 얘 모든. 맞나요? 모든으로 바꾸셔야 되고, 모든 마름모는 정사각형이다. 이다에서 이 아니다 로 부정하셔야겠죠. 그럼 여러분들 모든 마름모는 정사각형이 아니다 라는 명제가 참일까요? 아니죠, 여러분들. 마름모 중에서도 정사각형인 마름모 있을 수 있잖아요. 얘는 그러면은 거짓이겠네요. 답이 니은만 되겠구나. 되세요? 이렇게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모든은 다 만족해야 되고 어떤은 한 개만 만족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한 문제 해봅시다. 56번. 여러분들 한번 해볼게요, 지금. 그래서 명제 나와 있고, 이 명제에 부정을 구하고 그 부정이 참이 되도록 하는 K를 찾으래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일단 부정부터 하셔야겠죠, 당연히. 어떤 실수 X래요? 얘 모든으로 바뀌겠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2차식이 0보다 작다. 즉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부정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부정, 이 명제가 이제 참이 되도록 하는 K의 최소값을 찾으라는 거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2차식이 이렇게 생겨 먹었을 텐데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죠. 아까랑 똑같잖아요. 우리 X축이 이렇게 아래 있거나 아니면은 접할 때 이렇게 있으면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된다? 판별식 하셔야 된다.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왜 작단지 다들 기억하시죠? 판별식 0보다 크다면은 두 실근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뚫고 지나가야 되는 거다. 판별식 0보다 작거나 같다 쓰시면 되는 거고, 4분의 D 쓸게요. 4분의 D 쓰시면은 3의 제곱 마이너스
k이기 때문에 우리가 9-k가 0보다 작거나 같은 k의 최소값을 구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정리하시면 -k가 -9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k는 9보다 크거나 같다. 최소값이니까 9가 답이 되겠네요. 되세요? 하나만 더 풀고 쉴게요. 네, 62번 제가 한번 해볼게요. 62번. 62번 문제 보시면은 얘는 정수 n에 대해서 이 조건? 명제 2에서 3 사이인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이 2차 부등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참이 되도록 하는 n을 최소값을 구하래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얘는 지금 어떤 실수? 2에서 3 사이에 어떤 실수에 대해서 얘를 만족하면 되는 거니까 이 안에 있는 것 중에 한 개만 되면 된다는 거예요. 맞나요? 자, 그럼 보세요. 얘를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데 얘를 일단 그리면은 우리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는 2차 식이 될 거예요. 맞나요? 얘가 이제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n인데 우리 2에서 3이 어딘지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 정확히 모르시죠? 보세요. 여러분들 이 식 보면 우리가 이 식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요? 이 식에 여기만 미지수고 얘네 둘은 알죠? 우리가 이거 두 개로 알 수 있는 거 여기서 축 구할 수 있는 거 맞나요? 왜? 얘 앞에 x 더하기 3의 제곱 이런 식으로 식 나올 거잖아요. 그럼 축이 어딘 거예요, 우리? x가 마이너스 3일 때가 축인 거 맞나요? 여기가 되시죠? 그럼 우리 x가 2에서 3 사이에 어떤 실수래요? 그럼 2랑 3은 얘보다 오른쪽에 있을 거 아니에요? 2랑 3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2랑 3이 이렇게 있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오른쪽에 있으니까 되세요? 마삼보다 오른쪽에 2랑 3이 있을 거고 그러면 2랑 3 사이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이에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이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한 거죠. 되세요? 자, n의 최소값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들 n의 최소값 n이 최대한 작으면 작을수록 이 2차식이 밑에 있겠죠, 당연히. 그러면은 이 2차식이 최대한 밑에 있으려면 x축은 최대한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x축이 이런 식으로 있어야 2차식이 점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최소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x축이 최대한 위에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 범위 안에서 한 개라도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는 거죠. 맞아요? 한 개라도 이 사이에서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건데 그럼 x축이 여기 있는 게 최소겠어요? 점점 높아지는 게 최소일 거란 말이에요. 즉, 한 개만 되면 되는 거니까 우리 여기 3일 때 딱 여기가 x축이면 제일 n이 작겠네요. 되세요? 우리 n이 여기를 지날 때가 n이 최소겠구나. x축이 x가 3일 때를 지나야 최소일 것이다. 즉 여기다 3 대입했을 때 식이 0이 나올 거라는 거죠. 왜냐? 여기가 x축이니까. 얘가 사실상 3,0인 거잖아요. 그럼 3 대입해보세요. 3의 제곱 6 곱하기 3 더하기 n 9, 18이니까 27 더하기 n이 0일 때가 최소일 것이다. n이 그러면은 마이너스 27일 때가 최소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푸는 게 정석적인 방법이고
여러분들이 2랑 3 사실 이렇게 범위에 나왔을 때는 2랑 3 때려 넣으시고 둘 중에서 더 작은 n값 찾으시면 돼요. 시험장에서 잘 모르시겠을 땐. 여러분들 어떻게 푸는지는 알아두셔야 된다. 우리가 축을 통해서 2랑 3 범위를 잡을 수가 있고 그러면 3일 때가 0 되는 게 최소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죠. 될까요? 쉬었다 하시죠.